안녕하세요. 라떼 주식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하고 있고요.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최창림 멘토님과 또 2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진짜 주식입니다. 말 그대로 본뜨거나 거짓으로 저희가 무엇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것만, 참된 종목들만 선별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창림의 멘토님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인 다른 수식어 필요 없이 수익률로 입증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도 기대해보시기 바라면서 금요일날 또 3.1절 휴장이었던 만큼 오늘 방송이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또 빠른 섹터별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장 본격적으로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시원하게 오픈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최창림 멘토님 오늘 방송하시고 2주 뒤에 또 언제 출연하실지 모르고 저 또한 만나뵙기 굉장히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 방법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에스프레소와 쓴맛만 나는 시장 속에서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종목을 갖고 싶다. 자, 들고 계신 폰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지금 570명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자, 2부에서는 다른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그냥 진짜 주식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진짜 주식만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주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최창림 멘토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림 멘토입니다. 2월 시장이 마감이 됐죠. 2월 시장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2월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 장세가 좀 강했던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마가 하루에도 2개, 3개씩 바뀌어가면서 좀 이걸 잘 따라가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나오셨을 건데 만약에 이 테마와 약간 좀 어긋나는 형태로 가셨던 분들은 좀 손실을 좀 보는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제가 2월 한 달 동안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꽃샘추위가 왔죠. 좀 잠깐 나갔다 오니까 지금 눈발이 좀 날리고 있는데 이 꽃샘추위가 지나고 이제 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앞으로 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 보시면서 다음 주 성공 투자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나 라떼 주식은요, 딱딱하게 진행하는 시원 방송이 아닌 정말 개개인의 마음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듬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창림 멘토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3월인데도 불구하고 전일부터 굉장히 날씨가 춥더라고요. 저 시장과 같은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정말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구나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또 최창림 멘토인 만큼 진짜 주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짜 종목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500명이 넘는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들고 계시는 폰카메라 QR코드 들이대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참여 방법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1시 3분인데요. 이제 50분이면 라떼 주식 문 닫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들어오고 싶으셔도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 안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두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한 주간의 시황 그리고 우리 최창림 멘토님을 공개하신 종목 중에 아주 좋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있거든요.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라떼 방송에서 항상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꼭 참여하셔서 한번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이라든가 태성이라든가 브리지텍 이런 부분도 그리고 가온칩스, 시노펙스 이런 거 다 지금 라떼에서 나갔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한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 참여하셔서 좀 수익 다음 주에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그 단기 트레이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어떤 그런 트레이딩 하시기 좀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수익률이라든가 그런 적중률도 들어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 주 한번 주간 시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죠. 밸류업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있으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덕에 좀 바이 코리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약간 실망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저 PBR 관련주로 해서 좀 지금은 좀 바이 코리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봄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올해 들어서 외인의 지금 수급이 10조 원 이상 들어왔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인의 수급이 10조 원 이상 들어온 다음에는 보통 장이 빠지는 경우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저 PBR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외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 현대차였고요. 1위가. 그 다음이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어떤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 박스탁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밸류업 덕에 지금 바이오코리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지금 자동차 분야가 좀 외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슈였죠. 네,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지금 2년 만에 지금 6만 달러를 돌파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을 때 지금 한 8,7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1억 간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좀 빠졌거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있죠. 통상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년 전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1억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럼 사면 안 되나요? 지금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16K일 때, 그러니까 16,000달러였을 때 굉장히 사고 싶었거든요. 네. 그때 그 17,000달러가 이제 바닥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일단은 지금 고점에서 사기보다는 안전하게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그런 안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그 주식 쪽에서도 바닥권에 있지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다. 어쨌든 4월에 반감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뉴스에 대한 이슈에 대한 재료 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비트코인의 등락률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위지트라든가 뭐 계속 급등락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시세가 한 번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도 거기가 고점이라서 혹시라도 물릴 경우에는 탈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괜찮으나 뭐 좀 중장기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전략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이슈는 메타의 CEO죠. 마크 저커버그의 방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AI와 그 AI 반도체와 어떤 XR 헤드셋에 대한 부분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에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메타의 CEO가 10년 만에 방안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방안을 했는데 그 이재용 회장과 그 하버드 동문이에요. 그리고 정말요? 네, 하버드 동문이고. 네, 동문이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좀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저커버그는 지금 AI 반도체 칩에 대한 그 독점권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거의 네.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의존도를 낮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메타만의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안을 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렸거든요. 네. 일본을 먼저 들렸는데 일본에서도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은 AI 반도체에 대한 협력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칩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메타가 직접 설계한 AI 칩에 대한 그 부분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대량의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AI 메모리 반도체죠. HBM. 그 HBM도 같이 패키지로 안정적이지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협력 강화는 좀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커버그의 방문은 목적이 뚜렷한 방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LG전자와도 이제 오찬과 회동을 통해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메타가. LG전자와 메타가 공동 개발을 해서 XR 헤드셋을 내년에 출시할 거다라고 공식화를 했어요. 조주한 그 LG전자 그 사장이 나와서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저커버그의 방문은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사실 이 저커버그가 오기 전에 샘 올트만이 한번 왔었죠. 오픈 AI 그 CEO도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었고요. 그 이후에 GM 회장도 방문을 했었고, 메타의 CEO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어떤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모양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한 주 좀 시장이 지지부진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 그리고 3월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좀 밝게 짚어주시지 않았나. 그만큼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던 만큼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조정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종목 오늘 최창림 멘토님께서 2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전일에 좀 휴장하면서 조금 쉬어가면서 좀 공부가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오늘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 40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터치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들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QR코드 활용하셔서 들어오시는 것이 이 시간 이외에 그리고 방송 시간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멘토님을 만나 뵙고 또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웬만하면 QR코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500명이 넘는 분들 주말에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영현님이 우리 또 인증샷을 남겨주셨네요. 예쁘게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희가 반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데 막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와이팜입니다. 와이팜인데 이거는 이제 5G 통신 관련주예요. 이 통신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스타링크가 지금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한국에서 하기로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이제 정지궤도 위성 대비해서 낮은 지연율을 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빠른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빠른 통신이 앞으로는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부분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일반 휴대전화도 지금 위성과 다이렉트로 지금 연결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중간에 기지국이라든가 망 없이 연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영 지역 없이 어떤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스타링크가 지금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음영 지역이 없고,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인터넷 강국이었잖아요. 세계 1위였습니다. 인터넷 맞아요. 강국이었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미국과 중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광 케이블의 포설이라든가 어떤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된 부분 때문에 좀 강국으로 갔던 건데 이 위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음영 지역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근은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차가 음영 지역이 없는 곳에서도 자율주행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스타링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자회사죠. 스페이스X. 그리고 스페이스X의 자회사가 스타링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링크가 지금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우주 항공 서비스에도 통신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지금 저궤도 위성을 지금 많이 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류가 그동안 쏘아 올렸던 그 정지 궤도에 쏘아 올렸던 인공위성 수보다도 지금 더 많은 위성을 쏘고 있어요. 스타링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한 트렌드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 서비스는. 근데 지금 스타링크가 그 전에 그 많은 위성들을 쏘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적자가 좀 심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재무가 최근에 약간 조금 부실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 많은 물량을 쏘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그 스타링크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분쟁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방위 산업이에요. 그렇게 사실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때 터닝 포인트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조금 올라갈 때는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때 가장 좀 탄력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위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그 현대 과학 기술이 지금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핵심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과학 기술이 그만큼 빨리 발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이 저궤도 위성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뒤늦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궤도 위성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결국에는 지상에서 통신 기기를 통해서 받아서 그걸 처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 보셔야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자율주행 레벨 3가 나옵니다. 레벨 3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5G 통신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쓰던 게 LTE잖아요. 이 LTE와 5G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운행이 진행이 되다가 앞에 돌발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LTE 통신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제동 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돌발 상황을 인지하고 제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거리가 5m예요. 근데 5G 같은 경우는 2c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로 제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완벽 자율주행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5G 통신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G로 갈 텐데 이런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신 기기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오늘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와이팜을 선택하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와이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도 지금 현저하게 많이 저평가가 돼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통신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밸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통상 종목을 볼 때 100% 정도 올라갈 거를 봐요. 네, 100%. 네, 수익률 100%. 수익률이 100% 넘는 게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죠. 100%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만 봐요. 네. 그래야 50%는 가더라고요. 50%는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항상 제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은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많이 가지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 또 이유는 우리는 안전하지만 마음 편하게 크게 수익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요 자동차가 캐딜락에서 나온 컷셀카예요. 컷셀카인데 캐딜락 차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안에도 예쁘네요. 네, 캐딜락인데 저기 보시면은 그 운전대가 없습니다. 운전대가 오. 없어요. 운전대가 없고 앞으로는 이제 레벨 3부터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그 운전에 관여하는 게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레벨 4는 거의 없고 5는 완전히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운전을 안 해도 이제 차량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통신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어떤 자동차가 주변에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가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자동차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빠른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빨리 수집을 해서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통신 서비스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과 지능형 로봇 UAM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신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테슬라에서 나온 젠 2예요. 젠 2인데 저 로봇이 빨래도 개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댁내에 저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대씩은 다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인공지능 로봇이. 근데 지금 공항이나 식당 가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처음에 사기는 좀 비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는 처음에 렌트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렌트가 진행이 되면 어쨌든 그 렌트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 휴머노이드를 통제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통신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통신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건 이제 인천공항인데 요거는 청소 로봇이에요. 청소 로봇. 청소 로봇이고 요거는 이제 안내 로봇입니다. 뭐 길 안내하고 뭐 이제 그런 로봇인데 앞으로는 이런 로봇들이 그 실외에서도 아마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는 뭐 청소 로봇이라든가 뭐 안내하는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개 산책하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들이 실외에서 많이 움직일 건데 아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돌발 상황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은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그리고 청소 로봇, 뭐 안내 로봇 그리고 이제 UAM이죠. 이 UAM은 지금까지는 이제 뭐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드론 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드론 택시 또한 자율주행에 기반된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통신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동안 기술 개발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이미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상용화가 조금 늦춰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항공지도가 거의 없었어요. 항공지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가 안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항공지도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게 작년 아마 8월에 나왔을 거예요. 작년 8월에 나왔는데 앞으로 이 항공지도가 나옴으로써 이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서비스가 좀 활발히 상용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드론 택시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신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와이팜 통신 서비스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제가 그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메타 CEO 그 저커버그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방안의 핵심은 사실 AI 반도체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AI가 앞으로 이제 AGI로 해가지고 더 발전이 될 거예요. 그 전에는 AI가 어떤 형태였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둑에 특화된 AI, 한정적인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이 AGI로 넘어갈 건데 이 AGI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자체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어떤 추론을 내는 그게 가능한 그런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이론, 그리고 뉴턴의 이론,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이론, 이런 것들을 그 AI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추론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는 향후 한 4,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군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라떼 주식 말고 다른 방송에서 종목은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와이팜의 차트예요. 와이팜의 차트인데 제가 이 와이팜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라떼 주식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서요. 아마 요 부분이었을 거예요.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사실 지금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한 20% 정도의 수익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가 올라와 있지만 지금 이 3,600원에 지금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보다도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동안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려올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진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거래량으로 한번 상승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종목은 이게 주봉 차트인데 상장을 하고 첫날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상장 프리미엄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예. 전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 때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이 약간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이 종목은 상장 프리미엄도 좀 못 받고 좀 시장에 좀 영향도 좀 많이 받은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밸류보다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 바닥권에서 약간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여기에서 100% 간다고 해도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통신이 왜 중요한지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방송 키셔서 지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팍스타 유튜브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진입 가능 밴더를 3,600원에서 3,61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900원, 2차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340원. 네, 요렇게 잡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오픈이 되었습니다. 와이팜으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첫 번째 종목 이거구나 전략만 보고 끄지 마시고요. 또 저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저점을 내어줄 때마다 우리가 비중을 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타이밍을 잡아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멘토님의 힘을 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외에 멘토님의 도움을 받고 싶거나 그리고 방송에서 제시해드리는 종목 이외에 또 다른 종목들을 가져가고 싶다. 저희가 멘토님께서 직접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이제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2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에서 일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들이대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고 입장하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QR코드가 뭐야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I, 로봇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3년, 5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만큼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서도 이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저평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1차, 2차 제시해드렸지만 멘토님의 또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 잘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그렇다면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또 저희가 2부에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생방송으로 진짜 주식 우리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진짜 주식만을, 진짜 종목만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로 입증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마음만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익률 브리핑 자랑을 좀 안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월, 2월 저희가 2달 만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남이 10.65%, 그리고 화이트솔루션이 5.11%, 모비스 태성이 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이 두 종목으로만 30%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 브리지텍으로 저희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12.57%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2월 5일에 가장 핫한 종목으로 현대로템이 있었고요. 저희가 청산일을 2월 22일로 잡아드리면서 18.81%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굉장히 가온지수 한 종목으로만도 100% 넘는 수익률을 저희가 드렸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추운 날씨, 이 추운 시장 속에서 라떼와 같은 따뜻한 종목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에서 저희가 와이팜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좀 기대해 보시기 바라면서, 방송 중에 리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시장을 브리핑하는 시간까지 저희가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노란톡만 이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잘 활용하신다면 방송 이외에 또 노란톡에서만 비밀스럽게 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들고 계신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클릭하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한 18분 정도 남았는데, 자, 500명이 넘는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555명.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토요일만 진행하는 라떼 주식이죠.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현님 어서 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부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안전하지만 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앞에 말씀드렸던 와이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종목도 좀 안전하지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인데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주 관련주예요. 사실 제약바이오주 지금 약간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많이 꿈틀대고 있잖아요. 네, 많이 꿈틀대고 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알테오젠도 미국의 이제 머크사와 이제 독점 계약을 하면서 사실 지난 하반기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450%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HLB도 지금 FDA 임상과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한 250% 정도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AI와 로봇 쪽으로 너무 많이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그쵸.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꿈틀대고 있는데도 이거를 캐치를 못 하셔서 좀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놓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조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이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이 많아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네.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주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네. 예전에 지금은 좀 관심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에 진짜 5년 전, 6년 전에는 제약바이오주가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수급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움직이잖아요. 우상향 흐름으로 잘 안 가요. 어떻게 가나요? 급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가고 점상 가고 점상 가고 점상 가고 사실 그쵸.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급등을 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줘요. 제약바이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약이 하나 개발됐다, 아니면은 뭐 FDA 승인이 됐다, 임상이 통과됐다. 네, 그러면은? 통과됐다, 뭐 네. 이러면은 뭐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상 성공했다 올라가고 2상 성공했다 올라가고 3상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또 쭉 내려오죠. 네, 그러니까 전 간이 콩알만해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대응 전략이 계속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아요. 빠르게 움직이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으신 직장인분들이나 일하시나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 대응 전략 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노란톡방 방에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자, 한국 BNC는 최근에 19% 넘는 상승을 한번 보여줬어요. 캔들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럴까요? 이게 시세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비만 치료제예요. 비만 치료제인데 전 세계에서 개발하고 상용화 권리를 확보를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19%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만 치료제 GLP-1이거든요. GLP-1인데 이 비만 치료제 글로벌 시장 전망이 지금 향후 한 10년 안에 지금 68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사람의 평생의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이어트. 네. 근데 다이어트 하실 것도 없지 않으세요, 이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 네. GLP-1 같은 경우는 당뇨 치료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당뇨 치료제도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 이제 당뇨 치료제에 대한 그런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좀 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트렌드예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의대 정원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증원 확대로 만으로 좀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업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약간 좀 지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좀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게 한국 BNC는 지금 그 프로에픽과 앱텍과 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GLP-1을 개발을 이제 박차를 가할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GLP-1을 임상 2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비만 치료제의 임상 2상을 성공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지금 450%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저 120%는 뭐 3일 만에 올라간 지금 상황입니다. 120%가 임상 2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임상에서 GLP-1을 복용을 13주 동안 한 환자 체중이 14.7%가 낮춰졌다라는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13주 동안 이 GLP-1을 복용한 사람이 이제 체중이 낮춰졌다. 근데 저 결과는 14.7%. 혹시 앵커님도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GLP-1? 요즘은 다이어트를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제 친구들이 지금 평생의 숙제라고 아, 매일같이 이제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 약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치료라고 표현을 하다 그쵸, 보니까 그쵸.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비만은 아니지만 네. 저도 먹고 싶거든요. 또 이렇게 마르신 분들도 네. 배가 나오고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또 복부 뭔가 비만이신 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비만이 굉장히 좀 합병증을 좀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이제 급증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 전에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 양대 산맥이었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비만 치료제보다 좋은 임상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GLP-1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로 사용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요 지금 이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도 GLP-1의 개발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한국 BNC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필러와 보톡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45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 이 필러와 보톡스도 수요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네, 일회성이 그죠. 아닙니다. 보톡스도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네. 예, 저도 지금 맞다가 좀 요즘에 안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중국 유커들도 국내에 와서, 그러니까 관광을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쇼핑이나 음식도 있지만 성형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성형 기술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고 기술력을 그쵸. 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커들도 지금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 필러라든가 보톡스에 대한
매출이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좀 캐시카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를 보시면 전 세계적인 관심도를 보시면 그래서 주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대 산맥이었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근데 지금 이게 올해 들어서 지금 다 상승을 한 겁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을 한 거고요. 요것도 올해 들어서 상승을 한 거고. 지금 아까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그 13주 복용한 그 환자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된 이후에 네. 여기서 급등을 했어요. 120% 급등을 했고 올해 2024년도 1월에 18달러였거든요. 그게 지금 85달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만 지금 2개월 만에 450%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다, 전 세계적으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거를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거든요. 400조인데 이게 유럽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1위인데 그 전에 이 1위를 탈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혹시 유럽 시가총액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앵커님이 제가 미국 시장에는 관심이 많은데 네. 유럽 시장은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그래요? 궁금해지네요. 그 질문을 아, 해주시니까. 아마 앵커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일 거예요. 네,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 아, 좋아합니다. 좋아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루이비통인데 루이비통이 지금 시가총액 1위였는데 그 부분을 이 노보노디스크가 가지고 왔어요. 네,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시장에 관심이 높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평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라이릴리도 지금 70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지금 시가총액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확대가 될 거고 그쵸. 그리고 이런 주가를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앞으로 이 한국 BNC에 대한 어떤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R&D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 진행할 때 몇십억 들어가고요. 이상 진행할 때도 몇십억 들어가고 삼상 진행할 때도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고금리였잖아요. 맞아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그 R&D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좀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힘을 못 냈었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하 시즌이에요. 금리 인하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 가장 유망 업종으로 제약바이오주를 연초에 뽑았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이만큼 R&D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때부터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네, 많죠. 네. 적자인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주를 선택을 하실 때는 흑자 기업을 선택하시면 너무 좋은 이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BNC 같은 경우도 그동안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어. 그 부분도 굉장히 이 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기업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네.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가 딱 차트를 보자마자 네. 저도 봤는데 이틀 정도는 조금 급상승을 나타냈더라고요. 네. 이게 고점이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네. 한국 BNC도 그동안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갖고 로봇, 그다음에 AI, 네. 대부분 다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그쵸. 제약바이오주 사실 지금 제가 이거 제약바이오주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약간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어요. 네. 지금 요게 제가 1년치 정도밖에 안 갖고 나왔는데 사실 이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이게. 예,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400조, 700조를 가지고 가는 비만 치료제 그 업체들 대비해서 좋은 그 임상 결과가 나온 GLP-1을 지금 한국 BNC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이 종목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알테오젠도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450%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LCLB도 250%가 올라올 때까지 저는 그 두 종목 그렇게 좀 자세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때도 저는 AI 보고 있었거든요. 네. 로봇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장의 관심이 조금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럴 때 종목이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관심이 쏠릴 때는 이제 별이 반짝반짝 빛날 때는 그 이후에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타트하는 그런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담으셔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 앞전에는 거래량이 다 의미가 없어요. 네, 거래량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지금 이 앞에 매물들을 어떻게 보면 이 이틀 만에 거래량이 진짜 빵 터졌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 앞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거래량이 이 앞에 물량을 소화한 거래량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이 앞에 가지고 계시던 어떤 그 투자자 분들이 여기에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권을 더 높이 바라볼 거예요. 여기에서 이 거래량과 함께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이 마감을 하고 시간을 봤는데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럼 땡큐입니다. 저희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내려올 거예요. 월요일장에서 조금 내려올 건데, 저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큰 수익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번에는 꼭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전략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진입 가는 밴드는 지금 4,630원에서 4,660원 구간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지금 전일 종가보다 조금 아래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일 종가가 4,745원에 지금 잡혀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시간에서 약간 좀 빠진 만큼 빠졌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진입 가는 밴드 잡으시면 아마 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반등할 수 있는 그 자리다라고 했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이번에 매수하셔서 좀 수익 보셔서 다음에 같이 한번 웃으면서 다시 한번 방송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5,030원, 2차 목표가는 6,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항상 전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한 주 만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3월 시작을 조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오픈해 주셨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비만 치료제 임상 소식에 의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뭐 AI에 포함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만 좀 제시해 주셨다면 조금 제약 바이오로 금리 인하 수혜주로 집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드렸지만 추가적인 내용들은 노란톡을 통해서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5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